안녕하세요, 마요회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좀 붉게 물들어 있긴 합니다. 그래도 어제보다 좀 낫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좀 일부 초록색의 상승을 또 보이는 코인이 있어가지고 어제보다는 낫다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또 유독 눈에 띄는 이 리플이 또 반갑습니다. 그래서 이 리플에 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전반적인 장부터 또 체크를 해볼게요. 그럼 먼저 비트코인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인데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이 우리가 기준 잡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95K 지지 여부의 체크 포인트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새벽 동안에 95K 아래로 또 하락을 하면서 이 시장을 또다시 흔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 전과 동일한 패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도 큰 흔들림이 나오면서 요 저점 94.1K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새벽에도 동일하게 또 좀 떨구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94.2K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때도 이 아래 꼬리를 길게 말면서 이 4시간 봉을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잖아요. 그런데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이 아래 꼬리를 길게 말아 올리면서 결국에는 양봉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결국에는 이 95K를 지금 지켜줌으로써 현재는 97K까지 또 올라온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반등세가 나오곤 있지만 이것을 확실한 반등세로 아직까지는 볼 수 없는 것이 요 하락 추세를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요 하락 추세를 벗어날 때,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가격대가 한 99K 이상의 그 슈팅이 좀 나왔을 때 확실한 반등세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체감상 지금 이 장의 흐름이 조정장으로 또 느끼고 있지만, 그런데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 조정다운 조정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? 제가 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때부터였어요. 직전의 사이클, 그 최고점인 69K를 넘어선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급격한 상승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는 이 상승의 기울기가 좀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틀 전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도 깨질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잠깐씩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그 흐름이 있긴 했지만,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일봉 마감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비트가 재차 힘을 내면서 다시 상방으로 향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우리는 지금 체감상 조정으로 느끼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조정다운 조정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어제 일봉은 심지어 그 전날의 저점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조정폭의 현 시점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6.8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굳이 이 4일 전 것도 포함을 한다면 이때가 제가 최대 낙폭이 한 11%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이 시장을 보수적으로 본다면 조정장은 이 비트 기준으로는 아직도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래서 좀 더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물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상방으로 향하게 될 텐데, 그렇다면 진짜 조정은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,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이 아니라
1월 달에 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흐름이 나와봐야 알게 됩니다.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보수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이 조정의 시작은 이때가 아니라 이때부터,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뭐 11%의 최대 낙폭을 보이긴 했지만 그 이후로 3일 동안 상승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의 시작은 이때부터,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사이클에서 그 조정 기간은 짧으면 3일, 뭐 아니면 5일, 길어야 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은 이제야 이틀 전, 그래서 오늘은 3일째인 만큼 가격을 좀 더 흔들면서 조정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열어놓고 이 시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뭐 그럼에도 지난 사이클의 그 패턴과 비슷하게 흐르게 된다면 이제 3일째니까 뭐 길어야 8일, 그러면 앞으로 뭐 5일을 넘기지는 또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비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본격적인 조정은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리플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보시면 마이너스 3.2%로 그 가격은 3,28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어제 일봉을 보시면 이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결국에는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어제의 상승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7.2%, 그러니까 지금 장 상황이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이 7%나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선방을 한 것입니다. 그렇다면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느냐?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새벽 시간에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뉴욕의 금융 서비스국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승인을 했다, 이런 소식이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이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면서 양봉 마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리플의 4시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번 리플의 이 큰 상승세는 하방 가격에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1,700원을 찍고 가격이 빠지긴 했지만 이 1달러를 지켜주면서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2,200원대를 또 찍고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또 이 1.3달러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슈팅으로 3,900원대를 또 터치를 했습니다. 그러다가 또 며칠 뒤에는 4,000원을 또 찍기도 했었는데, 근데 이날이 이제 12월 3일 이 계엄빔이 나오게 되면서 4,000원을 찍고 이때부터 하락 추세를 그려왔던 거예요. 그럼에도 지금 이 2.2달러를 계속 지켜주다가 이제 어제였어요. 어제부터 이 2.2달러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었는데, 근데 결국엔 간밤에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승인이 됐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재차 이 2.2달러 위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일봉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요 2.2달러를 결국엔 지켜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이 2.2달러를 지켰다는 사실은 이번 조정 기간도 잘 버티기만 한다면 재차 상승으로 향하는 그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. 뭐 물론 이 비트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비트 조정 깊이에 따라 이 리플도 함께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크지만, 뭐 그럼에도 어쨌든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중요한 호재가 하나 또 터지면서 이 하방을 더욱 견고하게 지지를 해줬다는 것이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저는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 관련 호재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, 이 트윗을 보여드리면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의 CEO가 오늘 새벽에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RLUSD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고,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거래소 및 파트너 목록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.
RLUSD가 공개되면 리플사에서 먼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좀 기대를 하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한 것은 뭐냐면 이 파트너, 과연 이 파트너가 누굴까? 그래서 이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,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? 또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4월 4일 나왔던 기사인데, 보시면 이 리플사가 올해 말 달러 연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예고했다라고 하면서, 이때 이제 이 리플사의 CTO 데이비드 슈와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새 스테이블 코인은 기업, 은행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. 규제 준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미국 은행 기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기업, 은행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, 혹시나 이제 뭐 메이저 기업 아니면 뭐 월가의 이 금융사들이 이 빵영이 말한 파트너로 발표가 된다면 이것이 큰 호재로 또 인식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. 물론 이제 막 이 RLUSD가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출시되자마자 대형 파트너십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역시 이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, 그런데 또 그 얘기는 이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진짜 만에 하나 대형 파트너십이 발표가 된다면 이것이 의외의 발표로 또 인식이 되면서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은 저는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설령 당장에 이 대형 파트너십이 발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조만간에 이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아마 내년부터는 이 리플사의 미국 시장의 사업 확장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사업 확장에 따라서 어떠한 파트너십 소식이 또 들려올 때마다 이것이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가격적인 움직임을 가져올 가능성도 저는 매우 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특히 이 대불장 때는 호재거리가 매우 중요한데,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없던 호재도 일부러 만들어내서 발표하는 것이 대상승장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저희 소통방 회원님들은 아마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. 올해 한 1월에서 3월달 한창 이 코인들의 재단들이 없던 호재도 막 그냥 일부러 만들어내면서 그 호재를 따라서 이 코인 저 코인 많은 펌핑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관련 소식들을 계속 또 공유하기도 했었는데, 그래서 아마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, 그런데 올해의 상승보다는 내년이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리플의 가격이 무려 한 3,000원 이상이죠. 저도 문득문득 이 사실이 또 놀랍기도 한데요.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리플은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